공매도는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다음 개인들이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테마주에서 손실이 크게 납니다. 테마주를 하지 말자. 지금 사실 작가님께서는 이제 다양한 보조지표를 각종 여러 가지 머리 복잡하게 보실 필요 없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제 책을 안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작가님 그래도 HTS에서 좀 설정을 어떻게 하면 될지 좀 몇 가지 좀 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책에 보면은 제가 화면에 이렇게 짜는 거는 있고, 그 다음에 개인들이 꼭 봐야 될 화면이 제가 키움증권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화면을 꼭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0919 키움증권 기준입니다. 어떤 회사, 이 종목의 3년치 실적, 그러면 당기 수익, 영업이익, 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럼 우리 개인 투자자들이 재무제표를 잘 못 보잖아요. 저도 처음에는 재무제표를 보고 막 공부를 했는데 또 그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예를 들면은 매출이 늘어난지를 확인해야 하는 거. 매출. 제가 종목을 하나, 그래서 항상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항상 이 화면을 자주 늘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은 기업 분석에 들어가 가지고 이렇게 매출이 예를 들면 원택 같은 종목 같은 뭐 300억, 510억, 작년에 800억, 올해 1200억 이렇게 늘어나는 종목 하라는 거죠. 그럼 여기 들어가서 매출이 그만그만 행보한다든지 하락하면 절대 매매하지 말라고. 그래서 개인들이 95% 손실 납니다. 그래서 이 화면을 꼭 보고, 그 다음에 여기서 당기 수익을 봅니다. 당기 수익 보면은 141억 적자, 그 다음에 170억 흑자, 작년에 134억 흑자, 올해 430억 추정치 그렇습니다. 1분기 118억. 자, 이렇게 매출이 늘어나고 당기 수익이 늘어난 종목만 매매하면은 아까 말했던 양기 차트에서 매매하면은 95%에 들어가지 않고 5%에 들어갈 가능성이 많은 거죠. 근데 사실 많은 개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이 정보가 사실 뭐 이 검색하면 금방 나오는 정보고 이 실적이라는 게 이미 과거의 기록이지 않습니까? 뭐 추정치가 물론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낸다고 하더라도 이거 남들이 또 다 아는 정보인데 이 뻔한 정보를 어떻게 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건지 의심을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우리가 콜럼버스 달걀 이렇게 세합을 하잖아요. 세합을 하자면 아무도 탁경 똑같습니다. 이렇게 보고 매매하는 사람이 사실은 많이 없습니다. 흔한 개인 투자자들은 그냥 유튜브 또 친구 이야기 듣고 이렇게 따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95%가 손실납니다. 앞으로 내가 5% 들어가고 싶다면은 이 화면을 꼭 늘어보고 꼭 이것만 확인하세요. 그리고 양지 차트에서만 들어가면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 화면을 꼭 기억했다가 자주 이렇게 보는 걸 합니다. 그 다음에 하나 또 화면 하나는 0161 화면인데 0161. 자, 이 종목은 우리가 직장 다니고 또 내 일이 바쁘기 때문에 종목을 찾기가 좀 어렵잖아요. 그럼 여기 화면에서 보면은 신고가 이렇게 종목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신고가 250일 이렇게 클릭한 상태에서 이렇게 좀 이 종목을 유심히 보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종목이 신고가 나온다. 또 신고가 임박이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했던 뭐 강남 자리, 신고가 자리에서 또 기업 교육에 들어갔을 때 실적이 턴되면은 그런 종목 하라는 거고, 이 화면을 우리 직장인 다니는 분들, 개인 투자자들은 자주 사용하면 됩니다. 0161 화면이고 신고가 내지는 신고가에 근접한 이 종목들만 정리해서 보여주는 창인데요. 당연히 실적이랑 같이 0919번이랑 화면이랑 같이 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화면을 더 꼭 자주 봐야 될 화면이 0796. 0796. 자, 0796이 있는데 이 종목은 예를 들면 우리가 수급 주체가 연기금 있고, 그 다음에 투신이 있고, 보험, 그 다음에 뭐 금융투자, 이렇게 은행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걸 나타내 주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자, 이런 점 보면은, 그래서 연기금이 사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연기금은 장기적으로 이렇게 이 회사를 좋게 보고 장기적으로 연속해서 계속 사기 때문에 또 빠지도 사고 이렇게 분석이 끝난 종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연기금 우선을 하고 그 다음에 투신을 좀 중요시하면 됩니다. 연기금과 투신. 투신. 자, 그래서 이 두산 반켓 같은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두산 반켓 같은 거 보면은 이럴 때 올라올 때 보면 여기서 연기금이 계속 사주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연속으로 사줄 때가 좋기 때문에 이 화면도 개인 투자자들은 좀 자주 늘어보고 연기금 투신이 사는지를 확인해보고 그런 조건이 맞으면은 또
성공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예. 예, 0796번 투자 주체별 수급에서 기관 수급, 특히 연기금과 투신 이 두 가지 수급 주체의 이제 움직임에 주목을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 사실 작가님께서 또 이제 특별히 또 이제 저희 자이언트 TV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이 매수 기법 책에는 4가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더 소개해 주실 예정입니다. 급락 후 첫 양봉 시 매수 기법인데요. 한번 어떤 기법인가요? 자, 예. 이런 매매법은 또 자영업자는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충분히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종목이 그 종목에 악재가 있든 시장 상황에 있을 때 이렇게 하락할 때 갑자기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어떤 종목이 이렇게 SK텔레콤 같이 단기간에 이렇게 급락이 나오잖아요. SK텔레콤. SK텔레콤. 그리고 이렇게 뒷날 하루 첫 양봉이 나왔을 때 이렇게 이날 매수하는 거죠. 원리는 높은데 공이 이렇게 10m에서 공이 뚝 떨어지면 한 6m, 7m 이렇게 쭉 올라오잖아요. 그걸 간성을 이용하는 거죠. 그러면은 수익률을, 성공률을 높일 수가 있다는 거죠. 종가상 3시 한 10분, 3시 한 20분, 아니면 3시 30분 동초가 사가지고 이렇게 양봉이 넘게 계속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손절은 전일 저점을 깨면은 칼같이 손절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하락 차트이기 때문에 또 다시 하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수급이 요 앞에 기관이나 외국인이 많이 사가 있으면은 바로 올라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종목 같은 경우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종목이고. 그러면 급락하라고 말씀이시니까 사실 오늘 화제가 됐던 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교환사채 매물에 따라서 좀 개파락이 나왔는데요. LG 에너지 솔루션도 한번 차트 보실 수 있으면 말씀 가능하실까요?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급락 시 매수로 봐야 되는지. 자,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이 나와야 됩니다. 일단 양봉이 나와야 되고, 그리고 이건 실제 악재상 이렇게 알려진 악재로 이렇게 하면은 안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GS건설 한번 보겠습니다. GS건설도 많이 하락했죠. 자, GS건설 이런 경우는 이제 뭐 또 부실공사 이래가지고 급락이 나왔잖아요. 이런 경우는 첫 양봉이 나왔다 하더라도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런 종목은 악재가 나와서 하면 안 되고,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종목이 삼성 SDI 한번 보겠습니다. 삼성 SDI. 그러니까 결국 GS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이 이제 부러질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일단은. 그렇죠. 그런 종목은 악재가 있는 종목은 안 된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러나 아무 특별히 이유가 없이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삼성 SDI 같은 경우 특별히 그렇게 뭐 악재가 나온 게 아니고 자, 이런 자리, 이런 자리 급등이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급락이 나왔을 때 이날 양봉이 나왔을 때 음봉보다는 양봉이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매수, 이렇게 매도, 이렇게 해볼 수 있는 격이고.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 급락 후 첫 양봉 시 매수 기법은 좀 배트를 짧게 단타로 이제 가져가는 이제 기법으로 보입니다. 자, 현재 오늘 날짜로 현재 이렇게 양봉이 나왔잖아요. LG전자. 자, 이러면은 3시 10분, 또 3시 20분, 아니면 3시 30분 동시호가 사고 이 저점을 깨면은 손절한다 생각하고 한 12만 5천 원 이렇게 기대를 하고 매수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매매하는 겁니다. 딱 단기 반등을 딱 노리는 전략인데요. 지금까지 그러면 급락 후 첫 양봉 이 사례에 대해서 이제 몇 가지 종목 사례로 실제 차트를 통해 보여주셨고요. 이 작가님께서 또 실전 공매도에 또 강하신 분이고 실제로도 공매도를 통해서 많은 수익을 내셨기 때문에 이 개인 입장에서는 뭐 사실 공매도 수단이 이렇게 많지 않아 보이는 것도 현실인데 이 공매도 쪽으로 이렇게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우리가 운전을 하려면은 직진, 후진하면 운전을 잘 할 수 있잖아요. 손흥민이가 축구 잘하는 것도 왼발, 오른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하지 안 하더라도 어떤 자리가 공매도 자리인가 알면 내가 거기서 매도도 할 수도 있고 매수를 안 하니까 크게 안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공매도를 한번 어떤 자리에 한다는 것 정도는 공부해보는 게 좋습니다. 공매도를 어떻게 어느 자리에서 나올 것인가. 그리고 이제 저거 이제 개인 좀 드물게 이제 공매도를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공매도를 하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 못 한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은 미국에서 많은 연구를 해본 결과 공매도하고 주가 상승 전혀 관계 없습니다. 현재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한번 보겠습니다. 제일 핫한 종목인데 에코프로 요 앞에서 공매도가 많이 치고 공매도가 많이 때렸잖아요. 그래서 그러나 주가 자기 따라가는 거죠. 위치를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때 상승할 때는 이제 한매 속 퀴즈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간 경우이기 때문에 공매도 친다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옛날에 셀토리온 같은 경우가 공매도를 많이 쳐가지고 월봉 한번 보겠습니다. 자,
셀토론 같은 경우는 이때 공매도 세력이 많이 쳐가지고 예. 결국은 공매도가 다 아, 한매 그러니까 예. 항복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리 공매도로 에코프로도 많이 친다 하더라도 그냥 개인들이 이렇게 안 팔고 실적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위로 간 거잖아요. 에코프로나 셀트리나 개인 주주분들 비중이 사실 많이 높고 또 그리고 팬덤이 되게 좀 확실한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공매도 하면 일단 무조건 욕하고 보는 이제 기울어진 운동장 공매도 이제 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참 뭐 기울어진 운동장은 그래도 개인 입장에서 좀 맞습니다. 예, 그거는 맞지 왜냐하면은 않습니까? 예. 3개월 하고 연장하고 뭐가 이렇게 또 차용하기도 또 힘들기도 하고 일단 뭐 기울어진 운동장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없앨 수 없는 제도잖아요. 이게 없다면은 외국인들이나 기관들이 하나의 매매 방법인데 외국인들이 이렇게 돈을 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양 공매도가 없어지지 않는다면은 차라리 알아보자는 거죠. 예. 그래서 공매도는 현재 한국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째 하나는 대주라고 이렇게 할 수 있었고, 대주거래. 그 다음에 CFD. CFD는 최근에 뭐 주가 조작 사건으로 현재는 매매가 지금 기금 증거 같은 거 안 하고 되어 있고, 주식 선물이 있습니다. 현재는 177종목이고, 주식 선물 되는 종목에서 그어서 위아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네. 현재 주식 선물은 350종목 이렇게 늘릴 예. 가능성이 있습니다. 코로나 전에 하더라도 공매도가 종목이 한 800개, CFD가 한 2,000종목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공매도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공매도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반 고기반 표현하는데 예. 고평가되는 좀 너무 많아서 매매가 쉬웠습니다. 앞으로 MSCI 지수라고 선진국 지수라고 하는데 거기에 우리나라가 편입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2가지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지금 편입 못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환율을 이렇게 이제 돌려야 되고 그다음에 공매도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 2개 걸림돌 때문에 지금 MSCI 지수에 편입 안 되는데 정부에서도 이제 이걸 편입하려고 많이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년 정도 되면은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아니면 늦어도 후내년 정도 편입될 가능성이 있다. 왜 편입이 돼야 되냐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 세계 규모에서 한 12인가 8위 정도 되는데 그러면은 세계 펀드 자금이 12만큼 들어와야 됩니다. 그것이 한 8% 정도 돼야 됩니다. 근데 한국에는 지금 현재 3%밖에 안 들어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은 항상 저평가되어 있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지수가 상승이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정부에서 이제 그걸 알고 MSCI 지수에 편입하려고 이제 하고 학자들마다 이제 그 다 견해는 다르는데 만약에 편입이 된다면은 현재 3% 세계 펀드 자금이 들어와 있는데 전체 비중에서 한 8% 정도 들어온다면은 종합지수가 한 4천에서 한 5천 정도 간다는 그 학자들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내년 정도 아니면 후내년 정도 MSCI 지수에 편입된다면 우리나라 한번 이렇게 완전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방법은 이제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이거 역시 할 수 있는 방법은 고점에서 공매도 또 저점에서 공매도 자 이렇게 2군데만 해야 되지 제가 매수도 강남 또 신고가 하듯이 공매도도 해보니까 저점에서 공매도, 고점 공매도 다 2군데 정도만 하면 되는데 이 위치는 내가 보유라면은 매도, 수익 실현해야 될 자리고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안 들어가는 순간에 손실이 굉장히 커집니다. 그렇게 보유자는 매도, 절대 매수는 안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제가 종목을 보고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공매도 기법을 사실 안 하시더라도 나는 매수만 한다 이런 시청자분들도 이 작가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공매도 치기 좋은 자리는 절대 주식을 매수하면 안 되는 자리가 되겠고요. 예, 이런 시기 때문에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차트를 이제 보고 대부분이 이제 실적이 안 좋은 경우입니다. 그리고 실적이 안 좋기 때문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현대산업개발 이제 이렇게 보면은 공매도를 하기 위해서는 꼭 하지 않는다라도 이렇게 한번 위치적으로 자리를 한번 봅니다. 그리고 항상 차트를 이렇게 거꾸로 봐야 됩니다. 하나는 정상 차트를 보고 하나는 거꾸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보고 고점에서 공매도는 제가 말했던 강남 차트로 되실 때 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은 자, 이렇게 종목 이렇게 위로 가다가 개인들만 사고 매수를 하고 기관하고 외국인 매도갑니다. 이제 이 종목이 실적이 안 좋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자리가 제가 말했던 이평선 건물들이 머리 위에 있잖아요. 그럼 여기가 좋은 공매도 자리입니다. 반대로 여기가 강남 자리 위치적으로 제가 말했던 이렇게 이평선들이 모이고 발 아래 있고 이 자리가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자리를 고점 공매도.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이 자리에 매수를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만약에 보유라면은 여기서
매도를 해야 되는 거죠. 예. 여기를 놓치는 순간에 이런 급락이 노는 겁니다. 이 자리가 고점에서 공매도 자리. 자,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고. HDC 현대산업개발 케이스 보였습니다. 예. 자, 예를 들면 또 하나는 할 수 있는 것은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예. 즉, 낭떠러에서 떨어지는 순간에 중상, 사망, 이렇게 아주 위험하잖아요. 예. 차트에서 이제 그런 위치가 있는 겁니다.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매도가 주가가 많이 비싸졌을 때 하는 공매도 케이스를 맨 처음 보여줬고, 그 다음 케이스는 주가가 바닥인데 바닥 밑에 지하실이 있다. 이런 컨셉의. 예, 맞습니다. 이게 예를 들면은 이렇게 CJ 같은 경우 이제 실적이 안 좋았겠죠. 예. 이런 자리에 여기 딱 보면은 주가가 이평선 위에 발 아래 있잖아요. 밑에 예. 아래, 밑에 있잖아요. 예. 그러면 특히 21선이 위에 있으면 위로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기관하고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다. 여기가 굉장히 좋은 자리. 자, 거꾸로 보면은 우리 사회전 보면 예. 제가 말했던 신고가 기법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 여기서 이렇게 그러면 내가 보유라면은 여기를 무조건 매도해야 되죠. 여기가 딱 놓치는 순간에 보통은 우량주이지만은 30%에서 50% 손실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이런 자리에서 이제 공매도 할 수도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CJ 지주사. 개인들은 무조건 매도. 예. 99%. 그리고 차라리 이렇게 위로 올라오면 조금 비싸게 사야 되지. 예. 이 타임을 놓치는 순간에 손실폭이 보통 50% 30% 납니다. 그렇군요. 카카오도 한번 보겠습니다. 예. 자, 카카오 같은 게 이렇게 제가 말했던 엄지 차트로 되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실적이 안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기가 낭떠러지. 예. 자,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에 있고 특히 21선 머리 위에 있잖아요. 예. 그리고 거꾸로 차트 봤을 때 여기가 제가 말했던 신고가 기법이잖아요. 예. 그럼 여기서 보유자들은 무조건 매도하고 나와야 됩니다. 여기를 떨어지는 순간에 그냥 20% 30% 이렇게. 예. 현재는 지지가 되고 이렇게 위로 가려는 모양을 만들고 있지만 그럼 여기서 매도 차라리 여기서 매수하라는 거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 자리가 저점에서 공매도 자리. 자, 이 위치는 개인들은 매수하면 안 되고 무조건 매도로 대응해야 된다. 예.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개인 투자분들은 사실 공매도보다는 이제 매수 위주로 롱온리로만 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 그런 분들은 사실 매도 시점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렇게 작가님처럼 차트를 뒤집어서 뒤집은 차트가 사고 싶어지는 차트라면은 팔아야겠네요. 예, 최근에 이제 큰 악재로 크게 밀렸잖아요. 예. GS 건설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저점에서 이렇게 역배열돼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평선들이 주가보다 머리 위 있고 예. 그 여기를 손절하고 놓으라는 거죠. 손절하고 그러면 나가요. 예. 이런 공매도 자리고 손절 자리 예. 아니면 차라리 조금 비싸게 22,000원 이렇게 올라가서 매수하면 되는데 이 순간을 놓치는 순간에 예. 이렇게 그래서 이 순간에는 무조건 매도하고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결심을 해야 말씀드릴 수 된다. 있습니다. 예.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 매수 기법 말씀을 해 주셨는데 실전에서 그래도 저희 시청자분들께 제일 그래도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 줬으면 한다. 이런 부분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째, 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금액으로 하고, 그리고 소액으로 저는 좀 매매를 많이 해볼 건 하는데, 자, 좀 소액으로 좀 많이 해보자. 그리고 제가 항상 하는 이야기 있는데, 개인들도 좀 공부를 하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예, 우리가 대학 가기 위해서 3년 공부하고 또 대학 가서 4년 공부하고 이렇게 회사 취직하잖아요. 예. 근데 주식에서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공부를 좀 하자. 자, 그렇게 공부를 꼭 해야 된다 생각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크게 손실 나는 경우가 테마주에서 손실이 크게 납니다. 네. 저는 테마주를 하지 말자. 테마주라는 것은 군중 심리로 실적과 무관하게 그냥 머니게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0여 년 주식을 하면서 테마주가 상승하고 제자리 안 한 테마 한 종목도 못 봤습니다. 그래서 테마주를 안 하는 게 맞습니다. 이러고 예를 들어서 뭐 한번 하나만 제가 종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보통 이제 테마라는 것은 그냥 이렇게 머니게임 하는 거 확실히 맞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개인들은 테마라고 이렇게 이 종목이 만들어지는 순간 요즘 인터넷에 검색해보면 테마인 줄 아닌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예. 테마라고 많이 딱 붙는 순간에 일단 거품이 끼입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은 히트로 테마라고 이렇게 급등했는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는 앞으로 조금 더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모든 테마가 오르고 원위치, 오르고 원위치입니다. 예. 그래서 이런 종목 테마주는 안 하는 게 좋고 유니온 머티리얼즈. 예. 그리고 현재 보면 뭐 재건 테마 또 일본의 오염수 테마, 예. 뭐 원전 오염수 테마 이런 경우도 소금 테마 이런 거 다 올랐다 원위치입니다. 테마주는 아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는 종목이 있습니다. 예. 증거금 100%. 예, 보통 정도. 보면은 예. 증거금 100돼 있는 종목들이 5년 적자, 3년 적자 이렇게 매출이 줄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 유니온 머티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적자 이렇게 누적이 돼 있잖아요. 예. 그러면 증거금 100돼 있는 종목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종목은 하면 안 된다.
증거금 100%고 실적마저 뭐 적자가 지속되고 있다면 손도 대면 안 된다. 예. 이 종목은 IQ. 자, 이 종목 IQ라는 종목인데 현재 보면은 이렇게 증거금 1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증거금 100 돼 있는 경우는 보통 이렇게 붙이는 이유는 증권사에서 혹시 이 종목이 상폐된다든지 미수고 신용을 했을 때 개인이 갚지 못하면은 떠안잖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증거금 100, 예사 적자 3년 적자야. 매출 줄고 있어. 계속 적자가 누적되고 조심해. 이렇게 이 종목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이 종목 같은 거 보면은 매출이 900억, 600억, 500억이 줄잖아요. 예.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120억, 300억, 작년 400억 적자잖아요. 1분기 74억 적자. 예. 그래서 증거금 100 종목 거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이제 증권사에서 신용 미수를 하려고 하면 이제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이제 꿔주는 경우가 많은데 증거금이 100이라는 거는 당신이 갖고 있는 주식은 담보 가치가 없으니 그렇죠. 100% 증거금을 넣으시오. 이 그렇죠. 말이네요. 예. 그래서 무조건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단지 이제 증거금 100대 있지만은 예. 뭐 금호타이어 같이 이렇게 시총이 크고 흑자가 남기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예. 종목 같은 경우는 좀 따로 구분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증거금 100 안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은 걸르자. 예. 그러면 이것만 걸리더라도 여기서 보통 횡령, 상폐 이런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 이것만 걸리면 아주 좀 개인들이 손해가 안 볼 가능성이 많고 예. 그 다음에 하나는 항상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는데 항상 기업 개요. 자, 여기서 실적이 항상 턴되는 종목. 예. 아까 말했듯이 매년 실적이 매출이 늘어나고 당기수익이 늘어나는 종목만 이렇게 하면은 개인들도 손실을 많이 줄일 수 있다. 실제로 실전에서 이제 매수 매도 기법으로 활용하실 수 있는 다양한 툴 많이 소개해 주신 만큼 주기적으로 뭔가 지금 시장 국면이 바뀔 때마다 이렇게 좀 실전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법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에도 또 알찬 방송으로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이언트TV의 양박성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